한자를 통한 즐거운 만남, 여러분과 함께하는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7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율동노래 잘 보셨나요? 갈수록 잘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차례 번? 이번 한자는 차례 번자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여러분 번호 있죠? 번호할 때 이 번자를 쓰는데요.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짐승 발자국이 보이고 있죠? 짐승의 발톱은 분별이 있으므로 짐승의 발자국 형태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여기서 밭전자 이것은 밭의 뜻이 아니라 짐승의 발자국을 본뜬 것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것이 차례 번자입니다. 예문 살펴보시면 1번 호랑이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2번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예전에 전화번호 물을 때는요. 집 전화번호였는데 요새는 핸드폰 번호 같은 걸로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3번 너의 18번은 뭐니? 18번은 뭐예요? 가장 잘 부르는 노래를 18번이라고 합니다. 제 18번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웁니다. 자, 활용어 한번 살펴보면요. 순번입니다. 순번은 뭐예요? 그렇죠. 순서를 우리는 순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당번이 나오죠.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하나요? 급식 당번. 바로 이 번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지, 2번지. 집 주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법. 이번 한자는요.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될 학생들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법자죠. 법자의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왼쪽 부분에 있는 게 뭡니까? 물숫자죠. 물숫자에 갈, 거를 합한 글자로 법은 물처럼 공명해야 하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물을 흘러가듯이 바뀐다는 뜻을 가진 것이 법자입니다. 법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누나는 스케이트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3번 너희 동생은 구구법을 구구단 아시죠? 곱셈에 쓰는 기본 공식을 우리는 구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어 살펴볼까요? 법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법칙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육법이 나오는데 육법은 6가지 법인데요. 뭐냐면요. 헌법 있죠.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육법이라고 그러고요. 육법을 모아놓은 책을 육법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때, 부. 이번 한자는 때부입니다. 때가 뭐예요? 물이란 뜻이죠. 회사에 가면 총무부, 인사부, 관리부 할 때 이 부자를 씁니다.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가를 부에 고을읍, 오른쪽 부분이 고을이란 뜻입니다. 고을읍을 합한 글자로 다스리기 위하여 여러 고을로 나눈 것 중에 일부라는 뜻이 바로 때부가 되겠습니다. 때부의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여러 부분을 이야기거리로 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번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부품은요. 부분품의 준말이 되겠고요. 3번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은 피자를 좋아한다. 대부분은 뭐예요? 거의 모두란 뜻이죠. 활용어 살펴보면요. 일부는 한 부분이란 뜻이고요. 전부가 나오겠는데 전부는 뭐예요?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간부는요. 어떤 조직체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나눌 분. 이번 한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윗부분은 8팔자고요. 아랫부분은 칼도자입니다. 그래서 나눌 팔과 칼도를 합한 글자로 물건을 칼로 잘라 나눈다는 뜻이 바로 나눌 분자가 되겠습니다. 나눌 분자의 예문을 살펴보시면 책은 서경덕이 발돋움하면 충분히 닿을 선반위에 있었습니다. 충분은 분량이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3번, 포도밭을 파헤친 덕분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거두게 되었다. 이거 어떤 일인지 알죠? 아버지가 있는데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일을 안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죠. 내가 포도밭에 뭔가 남겨놨다. 아들들이 보물인 줄 알고 막 찾았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땅이 잘 일궈져서 포도가 많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들한테 준 것은 그렇죠. 바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준 거죠. 자, 활용어 살펴보면요.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가르는 것을 분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분해, 여러 요소로 나누는 걸 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분할입니다. 여러 지역으로 분할했다 할 때 이 분할을 씁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저녁석. 이번 한자는 저녁석자입니다.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여러분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달이에요. 다른 달인데 무슨 달입니까? 초생달이죠. 초생달을 그려 밤이 되기 전에 저녁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저녁석자입니다. 저녁석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가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번 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입니다. 칠석은 언제요? 음력 7월 초1의 날의 밤입니다. 음력 7월 7일 밤을 칠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납니다. 오작교는 뭐예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다리가 바로 오작교가 되겠고요. 3번 강물을 붉게 물들인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석양은 저물녘의 해를 석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시면 석간입니다. 석간은 석간신문의 준말이죠. 저녁에 발간되는 신문이 바로 석간이 되겠고요. 아침에 발간되는 건 조간이 되겠죠. 조석, 조석은 아침조, 저녁석. 아침, 저녁을 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석반입니다. 석반은요, 저녁밥을 석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석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석식이란 말은 없습니다. 석반이 바른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반대되는 한자 기억해야 되겠죠? 저녁석자의 반대되는 한자는 그렇죠. 바로 아침조가 반대되는 상대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자 성어 중요한 거 있죠. 뭡니까? 일조일석. 뭡니까? 하루아침, 하루저녁. 아주 짧은 시기를 가리킬 때 우리는 일조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자, 이제 남은 5개를 보겠습니다. 문지수 소도 샘수 수수 이킬습 습습 비로소시 시시 힘을 씩씩씩 소수습 시시. 잘 보셨죠? 자,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본디소. 이번 한자는 본디소입니다. 또는 힐소, 희다는 거는 하얗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글자의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실입니다. 이 실이 무슨 실이냐면 명주실이거든요. 빨아서 널어놓은 명주실이 희다는 데서 희다는 뜻으로 쓰인 글자가 바로 본디소, 힐소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겠습니다. 색소가 많이 들어간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맙시다. 색소는요,
색깔을 나타내게 하는 근원이 되는 물질입니다. 2번, 영희는 미술에 타고난 소질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재능이나 바탕을 소질이라고 이야기하죠. 3번, 이 노래는 평소에 제가 듣는 노래입니다. 평소에는 평상시란 뜻이 되겠죠. 활용어 살펴보면요. 소박입니다. 꾸밈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소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꾸민 아름다움보다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더 이쁘고요. 요소는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평소입니다. 평소는 평상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본디소, 흰 소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샘수, 이번 한자는 셈숫자입니다. 수학 알죠? 수학이 바로 이 셈숫자를 씁니다. 자, 숫자의 자원풀이를 살펴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빌루입니다. 이 루는 발음 요소고요. 거기에 칠복을 합한 글자로 수를 손으로 셀 때는 빈 마음으로 전념한다는 뜻을 나타낸 글자가 셈숫자가 되겠습니다. 셈수 또는 수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무수라는 건 뭘까요? 헤아릴 수 없다. 수가 많다라는 얘기죠. 2번, 내가 줄넘기를 할 테니 몇 번 하는지 횟수를 세어봐. 횟수는 차례의 수를 횟수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유진이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반장이 되었다. 과반수는 뭐예요? 반이 넘는 수를 과반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활용어 살펴보면요. 수학입니다. 수를 다루는 학문이죠. 자, 두 번째는 점수가 나오고 있네요. 성적이 되는 수치를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량, 수의 양을 우리는 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숫자 살펴보았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익힐, 습, 이번 한자는 익힐 습자입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은 연습이 아니야 그럴 때 연습할 때 바로 이 익힐 습자를 쓰는데요. 익힐 습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자원풀이 보실까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새가 나와 있죠. 본래는 새 깃 우자입니다. 깃 우자에 날일자, 하루 이틀 할 때 날이죠. 날이를 합한 글자로 매일 쉬지 않고 난다는 뜻에서 익히다의 뜻인데 날일자가 나중에 백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힐 습자인데요. 익힐 습자 활용 예문 볼까요? 1번, 체험학습을 가서 알게 된 내용을 글로 써봅시다. 학습은 뭐예요? 배워서 익히는 거죠. 배우락, 익힐 습이 아니겠습니까? 2번, 붓글씨 쓰기를 자꾸 연습했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연습은 익숙하도록 익히는 것을 우리는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선생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다음 시간에는 삼가를 배울 테니 예습을 해오십시오. 예습은 앞으로 배울 걸 미리 익히는 것. 반대로 공부한 걸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건 뭐라 그래요? 그것은 복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활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은 실제 현장에 가서서 익혀보는 것을 우리는 실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복습이 나왔죠. 공부한 거를 다시 익히는 것. 다시 익히는 것을 복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자습입니다. 자습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스스로 익히는 것을 자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익히는 걸 자학자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학자습을 잘하는 학생이 끝에 성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십시오. 스스로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비로소 시, 자, 이번 한자는 비로소 시자입니다. 시작할 때 바로 이 시자를 쓰는데요.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계집녀가 있죠. 계집녀의 발음 요소인 깃뿌리의 별태를 합한 글자로 생명체의 시작은 여자가 아이를 베면서부터 생명은 시작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바로 비로소 시자입니다. 이 글자에는 바로 여자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서
비로소 시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외울 때 쉬우시겠죠. 예문 보시면 갑자기 두꺼비가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운 겨울철에는 자동차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시동은 뭐예요? 발전기나 전동기 등의 발동을 걸거나 돌리는 것을 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아마존강 유역은 원시림이 우거져 있다. 원시림은 뭐예요? 그렇죠.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림을 우리는 원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시종입니다. 시는 비로소 시작이고요. 종은 끝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 그래서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시종일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함께 아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개시입니다. 사업이나 일을 시작하는 걸 개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시구입니다. 시구는 언제 볼 수 있어요? 프로야구 개막전 같은 거 할 때 유명 인사가 와서 공을 던지는 거,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자는 무척 중요한데요. 상대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시의 상대어는 그렇죠. 끝날 종자가 바로 상대어가 되겠고요. 만약에 시자가 시작 시일 때는 끝말자가 바로 상대어가 되겠습니다. 시자에 중요하게 외워야 될 한자성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소식을 모르다가 그 사람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 그 이야기 금시초문이야. 걔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금시초문 함께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심을 식. 이번 한자는 심을식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자 자세히 보세요. 우리 배웠던 한자 육수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이것은 바로 형성에 해당합니다.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왼쪽은 나무 목자인데 오른쪽은 식자가 아니라 직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그 직자가 식자로 바뀐 겁니다.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심을식자는 나무 목에 고들직을 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식물을 곱게 세워 심는다는 데서 심다의 뜻이 됐는데 그 직이 식으로 바뀐 것이 바로 심을식자가 되겠습니다. 1번, 식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나요? 2번,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은 뭡니까? 그렇죠. 나무를 가꾸도록 권장하려고 국가에서 정한 나무 심는 날이 식목일입니다.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3번, 텔레비전에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식은 뭡니까? 옮겨 붙이는 일을 이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어 살펴볼까요? 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식수입니다.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나무 숫자 아닙니까? 뭐랑 똑같죠? 그렇죠. 식목과 똑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을 식수 또는 식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밀식이 나왔습니다. 밀자는 무슨 밀자예요? 빽빽할 밀자예요. 그래서 밀식은 빽빽하게 심는 것. 자, 세 번째는 동식물이 나왔습니다. 동식물은 바로 동물과 식물을 합친 것이 동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0개의 한자를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차례반 번 팝팝팝 떼부부 따늘분분 저녁석석 분디소소 샘쑥쑥 익힐습습 비로소 식식 심을식식 반박부분석소수습시식 선생님, 한자에서 외래어 같은 여러 나라들의 글자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한자는 무슨 문자라고 그랬습니까? 표의 문자, 다시 말해서
뜻글자 얘기고요. 한글은 소리 글자, 표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요, 외래어 같은 것들을 표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음만을 빌어서 쓰는 글자를 우리는 가차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만을 빌어서 쓴 문자를 우리는 가차 문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외래어나 의성어, 의태어에 많이 쓰는 것이 가차 문자입니다. 자, 예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라는 말을 쓸 한자가 없기 때문에 음을 빌려서 어떻게 쓰냐면 아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리, 프랑스 서울인 파리를 아무런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음만 해서 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디아는 뭐라 그래요? 인도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가차 문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한제국 말기에 보면 러시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아자를 써서 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 대사관을 아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한자에 가차 문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부를 확인해보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처음 문제 보시죠. 한자의 도금 문제가 나왔네요. 자, 1번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번호가 되겠고요. 2번은 법칙입니다. 종종 이 문제가 나오면 법칙이라고 쓰는데 칙이 아니라 법칙이고요. 3번은 석양, 해질녘을 얘기하고요. 4번 시미가 아니라 시말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죠. 다음 문제 보시면 한자의 훈과 음을 쓰는 훈음 문제가 되겠네요. 1번은 뭡니까? 네, 비로소 시자가 되겠고요. 2번은 두 가지죠. 본디소 또 힐소, 하얗단 뜻입니다. 그래서 초상났을 때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소복이라고 그럽니다. 자, 3번은요. 때분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때는 쌍디귿 쓰고 어이를 써야 됩니다. 아이를 쓰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때가 되는 겁니다. 4번은 차례 번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한자의 도금을 쓰시오. 1번 친구들이 평소죠. 평소. 평상시를 뜻하는 평소입니다. 평소에 아끼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바꾸고 있습니다. 2번 너 수학 점수는 잘 나왔니? 점수가 되겠고요. 3번 건강하게 지내려면 좋은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한다. 가져야 한다. 자, 문제 잘 푸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부모 의복은 물류 물천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의복은 부모님의 옷은 넘어 다니거나 밟지 마라. 부모님의 의복은 부모님의 몸을 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옷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여러분이 건널목에서 건널 때 무슨 불일 때 건너죠? 파란 불일 때 건너죠. 신호등은 우리가 길을 건널 때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신호등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신호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신호등이 잘만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멋진 신호등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